교생들과 같이 한번 녹음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게요. 자, 각자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인 현재 그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32살 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라고요. 방금 재기 씨의 친구 그리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은태 대표님의 교육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전투기를 만드는 그쪽에서 일을 또 하고 계세요? 원래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가요? 이력서를 뿌리다 보니까 얻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저희가 이제 같은 그 대학교 학부 아, 그래요? 그래서 알지는 오래됐어요. 알지 오래됐는데 그러다가 뭐 대학원 갈리고 뭐 다른 회사 생활하다 갈리다가 갑자기 이 회사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네. 네, 재기 씨는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몇 년 차예요? 2년 차입니다. 내하고 비슷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네. 네. 나도 그쯤에 결혼했는데. 애기는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네. 네, 이제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힘듭니다 이제. 재기 씨 닮았으면 뭐 그건 당연한 유전자고. 그 고집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러시구나. 그럼 재민 씨는요? 네, 저는 아쉽게도 아직 미혼입니다. 아쉬워요? 옆에서 친구가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요?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있습니다.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준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친구 조카를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재수 씨랑 엄청 잘 지내는 모습 보면 항상 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경매 부분에서도 좀 더 빨리 시작해서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부러움이 많네요. 재기 씨하고 재민 씨하고 저랑 한 게 한 2년 정도 됐더라고.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빨라요. 네. 처음에 그 재기 씨가 저한테 교육받으러 왔을 때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걔가 지금 3살이라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이제 뭐 어린이집 다니고 있으니까. 야, 시간이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기초반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실무반으로 계속 이어나갔고 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기초반 듣고 좀 쉬고 계셨고 그죠? 저는 그때 딱 입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갔어가지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총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총알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한 1년 뒤쯤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시 군수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라 얘기 안 하고 총알이라고 얘기하고 네, 총알입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지금 재민 씨는 언제 실무반을 시작했어요? 실무반은 이제 2018년 8월 말 신청해서 이제 9월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하나 받았죠? 네, 지금 경남 통영에 아파트 1층 물건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명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출도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잔금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잔금을 안 치렀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제가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군요. 이번 달 4월 4일에 낙찰을 받고 지금 4월 11일에 지금 매각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좋은 조건으로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을 지금 알아보고 연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얘기가 오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 신청을 하셨던 분이라서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열람을 해서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취해서 조만간 이제 만나서 확실히 명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이거 낙찰 받고 네. 현장 가서 연락처 안 남기고 왔었어요? 현장 가서 제가 그 해당 물건에 연락처도 남기고 관리사무소 가서 제가 기존 임차인분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개입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관리소에서 좀 얘기하면은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번호를 그냥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제 정보라도 좀 전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부를 하셔서 그거는 정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네. 네, 완전 네. 그렇게 돼서 제가 한번 그렇게 제 연락처를 남겨놓고 오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찾아갔는데 제 연락처가 붙어있던 메모가 일단 제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 연락처는 분명히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는지 연락을 주시진 않았더라고요. 연락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여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네. 임차인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기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소액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다 받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세입자라 그러면 재민 씨한테 연락을 취하려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재민 씨의 임금 증명서하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지 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대표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법원을 찾아가서 일람 신청을 했고 거기 이제 배당 신청 하신 분들에 대한 내역이 있어서 그렇죠. 배당 신청을 했다 그러면 자기 네. 개인적인 연락처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겨우 연락은 일단 닿은 상태고요. 연락은 하셨어요? 네, 먼저 시도를 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남겨놨던 연락처 때문인지 번호를 알고 계셔서 그런지 그럴 일부러 수도 안, 받으신, 있겠네. 네, 안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목소리 듣기가 좀 힘드신 건지 싶어서 제가 이제 뭐 카톡이랑 문자를 지금 남겼거든요. 남겼더니 뭐 바로 답이 온 건 아니지만 한두 시간 뒤쯤에 답장이 오셔서 예, 조금 시간을 갖고 며칠 뒤에 찾아뵀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금전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예. 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예. 의사를 표현을 했고 일단 집 앞에 붙여놨던 메모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좀 잘 설명드렸더니 답이 오시더라고요. 최대한 좀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뭐 굳이 제가 안 도와드린다고 해도 옆에 계시는 재기 씨가 네. 명도의 달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람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경우에는 재기 씨가 저를 또 명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이 내 친구가 있으니까 옆에서 조언을 좀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친구가 또 명도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첫 시작부터 좀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서 좀 고생을 하는 걸 많이 봐서 그 재기 씨 명도는요. 네. 거의 수준이 중고수급의 그 촌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도들이 아니야. 네. 희한하게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것만 달라붙더라고.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명도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들고 무혈 입성하는 느낌. 장난 아니야. 네. 재기 씨 명도만 몇 번 따라가면은 모든 명도는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산전수전 겪는 걸 보니까 옆에서 많이 지켜봤죠. 예 보니까 좀 제가 요즘 그래서 사주까지 봤습니다. 사주도 이제 보고 다니세요? 네, 사주를 보니까 16년, 17년 경매를 다 겪었을 때가 제일 힘들 타이밍. 이제는 풀린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풀려가지고 조금씩 뭐 부동산들이 좀 정리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사주가 맞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도 있습니다. 별로 신뢰가 안 가네. 이게 원래 감정가가 1억 5천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네, 1억 3천에서 1억 2천 후반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3천 정도 갭을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한 20%그 정도 갭은 가져가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정도 갭만 보고 일단 낙찰받은 물건이 1층이다 보니까 1층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기존 임차인분처럼 이제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또 노인분들이나 아기들을 가진 이제 젊은 부모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은 은행별로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1억 150에 낙찰을 받았는데 예. 지금 최소 8천원대 이상은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요. 대출 많이 나오네. 네. 9천원대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더 깊이 알아보니 그 지역에서는 지금 경남 지방 저 밑에 쪽에 대해서는 물건을 취급을 안 한다 해서 받지는 못했고요. 거기 그럼 은행이 그 네. 경남 쪽에 있는 은행이 아닌가? 아 대구에 있는 하나생명이었습니다. 지역이 넘어가 버리면은 얘들이 출장 가고 이런 일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거 안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쪽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 알아본 데도 지금 9천원대가 나오긴 하는데 뭐 조건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1억에 받았는데 9천이 대출이 나오면은 거의 뭐 상간에 상가. 직장 때문에 그런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정도에다가 일단 집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대출이 전혀 없어가지고 대출 조건은 확실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조건 자체가 좋은 거네. 네. 재기 씨는 조건 자체가 쓰레기인데. 빚도 많고 이제 대출 잘 나와 있어. 가면 이거 뭐야 이게? 깨끗하네. 네. 네, 일단 지금 첫 물건 투자할 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물건 준비하기 전에 뭔가 좀 작전을 더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닥 어려운 명도가 아니라 가지고 네, 이쪽에 이사비도 줄 필요 없거든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네.
나가는 거 보고 바로 새 붙여가지고 계약 기간 한번 거치고 경남 쪽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때 차익을 보고 네. 팔아도 될 물건 같아. 예, 예. 저도 그 작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치도 뭐 그닥 나쁘지도 않고 물건도 괜찮네요. 네. 이거 봤는데 최기세가 좀 많이 좀 도와줬는가요? 부동산 물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것도 좀 많이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이제 물어볼 때도 좀 더 유리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좀 많이 코멘트를 해줬고요. 이런 면에서 친구가 좋네. 네, 맞습니다. 많이 의지가 돼요. 네. 많이 저한테 혼났습니다. 그냥 안 알려주죠. 보통은 같은 회사에 이렇게 있으면은 회사 얘기 많이 하지 않나? 회사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회사 일 얘기보다는 뭐 재테크 관점인 이제 뭐 부동산 얘기나 혹은 뭐 친구가 하고 있는 다른 예. 네, 부수적인 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기 씨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회사원인데 좀 뭔가 틀렸어. 네, 맞습니다. 예, 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려고 되게 연구하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은 계속 이게 잔소리 같이 뭔가 맞아요. 네. 뿌려지는 게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몸에서 묻어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는 학생들은 보통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잘 없거든요. 이성 친구나 혹은 뭐 학교 성적 이런 데에 보통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는 그때도 이제 돈을 불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이랑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항상 이제 경제적인 쪽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던 친구라서 옆에서 보면 처음엔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좋은 자극제가 돼서 큰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매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재테크에서는 어떤 분야만 해야 된다 이런 위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주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테마주나 아니 이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 그러면 돈 안 벌 수가 없어. 네, 그렇죠. 주식도 돈 벌지. 네. 내가 뜻하지 않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주식을 조금 뒤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주식도 괜찮죠. 네. 근데 제가 선택했던 거는 부동산이었는데 그 부동산 중에 굳이 경매로 잡았는 거는 원금은 보장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그렇죠. 찾았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시작했는 거거든. 그런 걸 막 계산해가지고 왔더라고. 재기 씨가. 그리고 재밌었어요. 또 하나 칭찬을 하자면 사실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항상 좋았거든요. 그것도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다른 알바할 시간에 공부를 더해서 학점도 챙기고 장학금을 받고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돈 받으려고. 네. 그렇게 목표를 잡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재기 씨가 명도가 힘든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급하죠. 재기 씨 욕심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재기 씨가 내 말의 뜻을 좀 이해를 이제 할 거야. 예전에는 명도를 희한하게 어렵게 만들어 가더라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사람이 원하는 그걸 조금 내가 수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내 마음에서 단돈 100만 원 나가는 걸 허용을 못 하는 거야. 절대 어려워.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명도가 잘 되고 있는데도 되게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 스스로 만드는 고통에 좀 스스로 막 자학을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스탠다드가 기준이 워낙 높아버리니까 저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상대도 주변 막 사람 해봐도 이제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힘들고 네. 나도 힘들었어. 대표님 많이 고통받으셨죠?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전화. 그 첫 번째 물건이 노원구였잖아. 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가였는데 해외에 가족여행 이렇게 나갔을 때 보이스톡으로 전화 와가지고 이게 미납한다 그러는 거야. 아, 이걸요? 예. 자살한다고. 내가 아니 그 자살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포기하겠다. 자살은 낙찰 받아가지고 네. 보증금을 날린다. 네.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자살과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뭐 자살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 삶에서 내 투자에서 자살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눌러 앉혔지.
나는 이제 미납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우리 집사람은 교생 중에 한 명이 진짜 자살한 거야. 뒤에서 놀라셨겠네요. 되게 놀랬지. 그렇죠. 그러면서 내 여행을 패턴을 망가뜨렸는 물건이었죠. 다음에 대절되면 확실히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댓글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2년 전 얘기네. 네, 오래됐네요. 끝내는 이쪽에 원래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하고 계약을 하셨죠. 네, 잘했죠. 지금 이 물건은 그러면 계속 세를 받고 있어요? 잘 받다가 이제 잘 또 팔아 넘겼습니다. 다음 분에게 팔았어요? 넘겼어요. 네. 첫 차익을 맛봤죠. 첫 물건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봤구나. 네. 그 당시에 2억 2,500? 네, 그 정도 2억 2,400? 네. 그 정도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좀 더 뭐 욕심내고 싶었는데 제가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좀 받으려가지고 2억 9천에 넘겨드렸습니다. 2억 9천? 예. 거의 6천에서 7천 사이로 차익을 받는 거네요. 그 정도죠. 예. 거기다 이제 월세도 해가지고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월세로 그동안 수익으로 이제 이자 갚고 예. 남은 것도 꽤 되니까. 예. 이게 월세가 얼마였죠? 부가세 빼고 140. 이자는? 이자가 한 달에 50 정도. 그럼 거진 2년 동안 90만 원씩 매달 이렇게 그렇죠. 받고 있었는 네. 거네? 네. 1년이면은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네. 한 2천만 원. 2천 정도는 수익으로 남기고 네. 팔아가지고 6, 7천 남겼죠. 차익을 받는 거예요. 네. 오, 괜찮은 투자네. 이거 미납하려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진짜. 엄청 억울했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전 옆에서 봤으니까 더 자극이 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1,800만 원 보증금을 날리고 다른 데서 만가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눌러놨거든요. 좋은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가 됐죠. 아니 나 죽을까봐. 근데 그 당시에 얼굴을 저는 맨날 봤는데 항상 얼굴이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서울 가가지고 길바닥 갖고는 막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막 혼자 막 한탄하고 막. 그 재민 씨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명도를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항상 반응은 똑같아. 이자 갖고 한 달에 90만 원이면은 매달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작은 돈 아니죠. 그 정도 정신적인 고통은 겪을만 하거든. 네, 맞아요. 뭐 어디 가가지고 노가다판에서 벽돌 한 장 들면서 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조금 받았는 게 끝이에요. 그것도 계속 1년 내내 가냐? 그것도 아니라고. 단기간 예. 고심. 요 기간 명도하는 요 몇 달, 한두 달 동안 고생 좀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다시 찾아온다니까. 네. 근데 또 물건 받으면 또 이제 지옥이 오는 거야. 또 한두 달 동안 또 그 고통을 겪다가 또 세놓으면 이제 평화. 또 물건 받으면 또 지옥. 네. 물건 받을 때마다 이 고통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노동에 힘을 쓰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시간을 좀 투입하고 그것도 뭐 24시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세 붙이고 그러면 그때의 또 희열은 또 틀린 거죠. 그렇죠.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잠깐 왔다가 더 큰 희열이 또 찾아오니까 그런 맛이 있다고나 할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봤네. 네. 저도 지켜보고 이제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근데 그거는 이제 재기 씨 입장에서는 그 명도는 진짜 명도라 할 수가 없지. 네. 친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좀 근데 포기를 걷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이 순간순간이 네. 왜 연락 안 오지? 그 생각은 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연락 와야 되는데 빨리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나가려면 확실히 나가고 재계약하려면은 재계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쁘다고 하는 거야. 네. 내가 문구를 내가 잘못 적었나?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 네.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최대한 신경을 좀 잘 안 쓰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출 문제부터 다 해가지고 잔금 납부를 다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처리해도 그런 너무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태평하게 있는 것도 그것도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 네.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생각을 올인하는 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저도 좀 최대한 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안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저번에 연락 처음 취하고 한 2, 3일 만에 문자를 한번 다시 드렸거든요. 혹시 주말에 편한 시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2, 3일마다 이렇게 생각나게끔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야. 음. 재기 씨한테 걸렸으면은 이거 진짜 잠을 못 잤을 건데. 눈 뜰 때마다 연락 받을 텐데 제 연락을 사장님 이러면서 아침 드셨습니까?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제 문자를 왔을 텐데. 나는 재기 씨하고 명도 대상자로 이렇게 안 만나는 게 사제간의 관계가 훨씬 좋죠. 이 진짜. 관계로 만나는 게 진짜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대전에 또 물건 하나 받았죠. 네, 그렇죠. 그거는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였죠. 아파트였네. 네. 이거는 물건 받아가지고 명도하러 바로 갔잖아요. 재민이 이 친구랑 바로 날라갔었죠. 퇴근하고 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사람 못 만났죠. 갔는데 못 만났죠. 요것도 이제 제가 문에다가 이제 사장님 하면서 뭐 5만 원 해결하고 싶다 돌려서 이제 얘기를 써가지고 쪽지도 붙여놓고 관리사무소한테 가갖고 연락을 전달해달라 이렇게도 붙여놓고 심지어는 저기 채권자가 무슨 저축은행이었는데 예. 거기까지 전화해가지고 연락처 알려줄 수 있냐 없다 하길래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좀 연락 좀 해달라 사정해가지고 연락도 해달라 그러고 원 다양한 사방에 루트로 다 연락을 그렇죠. 시하라고 이 그렇게 사람 또 다 놀랬겠다. 뭐지 이수 뭐지 하면서 은행에서 전화 오고 관리소에서 전화 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결국 그 문자 오고 그 이틀 뒤에 만났던 것 같아요. 빨리 만났네. 진짜 빨리 만났네. 연락을 하면 다 닿긴 닿더라고요. 사방팔방 급할 땐 저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분은 뭐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투자로 이렇게 사놨는데 자기는 이제 집을 나가시려고 이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사비 얘기가 나오니까 부드럽게 나오기는 시작했었죠. 그분도 예를 들어서 뭐 집 사진을 좀 찍어달라 이러니까 막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언제까지 자기는 뭐 집을 비워주겠다 뭐 명확하게 선을 긋진 않았지만 이제 나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잔금 납부를 딱 한 시점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옥이 시작됐죠. 저한테는. 밀당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눈치가 좀 별로 없어. 보면은 맞아요. 강약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네. 강 하니까 여기에서도 강으로만 계속 나오니까 터지는 거야. 맞아요. 달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거는 명도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사비를 달라 이거였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제 100 내외하고 이제 뭐 관리비까지 자기가 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되니까 100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달라 이제 300까지 얘기가 나오고 관리비까지 나보고 부담하라 그러고 관리비도 한 100 거의 돈 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자꾸 주장을 하시고 거기다 나중에는 선금으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니까 성금은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절대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해놓고 뭐 말을 딴소리 바꾸면은 할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미 뭐 말을 바꾼 전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선뜻 수락을 하기가 힘든 조건이었죠. 명도비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결국에는 틀어졌죠 서로. 그래요? 네. 강제 집행까지 아니고 강제 집행 계고를 했는데